그래서 오늘 특강은 스터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치동에 가겠어요? 시골로 해서 공부를 하시겠어요? 공부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이 있다 그러면 대치동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기동력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2013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스터디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저기 멀리 보이는 경남 거주에 살았습니다. 서울로 이제 가방 하나 들고 딱 올라왔는데요. 가방 하나 딱 들고 왔을 때 정말로 저는 성공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현실은 서울이 굉장히 외로운 곳이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고 이런 곳이 저한테는 서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멘토, 뭐 조언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런데 제가 이런 카페 활동이라든지 여러 하다 보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스터디 모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제가 29살이에요. 스터디에 가니까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자금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을 뭘 해야 되나라고 딱 봤더니 5천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는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라는 것은 경험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거를 너한테 주는 거고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좀 줘라고 하는 게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처음에 가서 배웠던 거는 상가 투자. 현금 흐름이 되게 간절히 원했거든요. 백수이다 보니까 한 달에 월세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 거기서 이제 상가를 배웠죠. 그러면서 대출이 90% 나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돈이 10%만 있으면 되는 거네. 평당 임대료. 근데 예전에는 뭐 평당 임대료, 뭐 평당 수익률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잡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수익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12년, 13년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물쭈물할 때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죠.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14년도 이때 매입을 했었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게 돈 되는 아파트형 공장, 지산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웠었던 거고요. NPL, 부실채권이라 그러죠. 요것도 저는 2015년 이때 했던 것 같거든요.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을 하면서 NPL 접근했고 NPL 접근해서 아파트형 공장 사보니까는 수익을 꽤 잘 냈었던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어디서 배웠냐? 전 스터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는 금융이다. 이 말에 저는 너무 꽂혔습니다.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형님 중에 되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어떻게 투자를 바라봐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식과 부동산의 다른 점은 뭐냐면 주식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부동산은 금융이다. 똑같이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더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스터디언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아파트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접근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단기 투자 잘하시는 분은 딱 자기가 딱 선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을 딱 찍어요. 그곳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좋은 물건 아니고 내가 낙찰이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한 곳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을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팔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지역만 꾸준히 파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1년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살아있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함께 커가는 게 되는 게 스터디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13년, 15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스터디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토지조, 화성의 토지가 어떤지, 얼마가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팔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상가죠. 어떻게 하면 어떤 상가가 팔리는지 이런 것들도 저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잡혔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대한 그런 기준점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도 공부 많이 했고요. 사업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거 아니죠. 소사무실도 두세 개 정도 많이 했었고요. 음악 연습실도 많이 했었고요. 무인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 뭐 강아지 유치원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과 사업을 접목시켰을 때 좀 더 시너지 폭발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랑 했던 많은 분들이 보면은 강사도 많이 있고요. 전업투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레벨업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냐라고 하면요. 지금 일단은 1기는 저희 팀원들은 보면은 한 30명가량 있은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동안 16개 정도를 낙찰받았다. 생각보다는 정말 많은 낙찰을 받았다. 종목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파트 한 6채 받았고요. 오피스텔 6채 받았고요. 빌라 1개, 지산 1개, 상가 1개, 재개발, 재건축 1개. 추가로 고시원 사업을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투자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스터디를 왜 하니? 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가능했거든요. 그동안 경험이 한 건도 없었던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럼 주장님 가치 투자는 가능해요? 뭐 가치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거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끌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TF조라고 부릅니다. TF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TF조 같이 하실 분 손 드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손을 들겠죠. 함께하는 동료가 생긴 거죠. 이 팀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돈 되는 지역을 고르고요. 임장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돈 되는 지역은 여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송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송도에서 아파트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건 어디야? 경매 났던 게 어떤 게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공유하겠죠. 그러면 여기 송도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조사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감 있고 이거에 대한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입찰을 하죠. 원래는 혼자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 넣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은 TF팀을 끌어가지고 하루에 막 5개, 6개씩 입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잘 아는 지역에 가서 입찰가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 물건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팀을 꾸렸던 거죠. 야, A조는 에어비앤비, B조는 뭐 단기 임대, C조는 숙박시설, D조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자료를 짜고 임장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결과를 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숙박시설의 투자 수익 구조는 이렇구나. 게스트하우스의 수익 구조는 이렇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어비앤비는 어떤 식으로 수익 낸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더라고요. 저희 갔다 왔던 거 한 2개만 보여드린다 하면은 환경면에 있었던 요렇게 옛날 뭐 앞집, 뒷집 이런 건데요. 한 사람이 이 2개를 신축해가지고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잘 꾸며놔서 본 걸 보면서 제주도의 에어비앤비의 느낌은 약간 이런 한옥스러운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물건은 5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투자감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더 높여서 내놨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약률이 95%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어디에서 사세요? 했더니 서울에 있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 관리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업체가 있다. 이 업체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해준다. 예약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준다. 자기는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수익을 가져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달 순수익으로 한 250만 원 정도 가져간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몇 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업체를 만들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이런 토지와 건물이 있었던 것을 낙찰받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꾸밀까 따라가다 보니까 2023년도에 2억 7,700에 매입을 했고요. 예약률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439만 원 정도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매입해서 인테리어 한 다음에 1.7억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갔으면은 이걸 다 임장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한 일주일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 올렸었는데요.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진짜 나갔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TF팀에서 최근에 입찰한 물건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 우만동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1987년도 준공이고요. 감정가는 9억 5,100이었습니다. 최대 입찰가는 2억 8,500만 원이었고요. 토지 평당 420만 원이었어요. 수원에 420만 원짜리 투자가 있냐 했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입지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입니다. 신분당선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산책도 많이 가는 동네이기도 하죠. 요 밑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위에는 문화특별지구라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가 개발되면은 위에도 그래도 수혜를 밀 수 있는 거죠. 물건 상태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진짜 옛날 거죠. 이렇게 막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은 표정이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거는 다가구인가 빌라인가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나온 거예요.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1987년 보이시죠? 6세대예요. 6세대. 그러다 보니까 6개의 빌라라 생각하면 됩니다. 6개의 빌라가 얼마다? 2억대다. 싸지 않나요? 그럼 하나 얼마예요? 4천만 원만 한다 하더라도 사륙이 24거든요. 2억 4천만 원. 그래서 6개가 각각의 구분등기가 가능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부담은 없죠. 물론 주택 수는 잡히지만 취등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채당 5천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5평이거든요. 방 3개짜리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면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방,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낡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거는 그러면 이 물건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했을 때 전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얼마에 낙찰받으면 될까? 내가 평생 가져갈 거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팔 수 있는 거를 저는 매입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5천만 원대 사서 8천만 원에 판다 그러면 수익률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시세는 어떨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주변에 토지가 보면은 다 1200만 원, 1290만 원, 13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1000만 원 이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한 채에 1억 정도에 판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빌라 시세를 봐도 12평이잖아요. 1억 1,500. 19평 2억, 2억 4천, 2억 1,500, 2억 3,800. 7평이 7,500. 우리 몇 평이었죠? 15평. 그러면 충분히 1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장 같은 경우에도 경공매에 관심 많으시고 대지 지분 면적 좋고 수리가 되면은 1억 5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수리하면은 1억 5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하니까 8천을 세팅하는 거예요. 8천, 8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그래서 총 매도 금액은 7억 5천. 그리고 3억에 매수했다. 그러면 4억 5천 수익입니다. 이 4억 5천 안에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들어갈 때 플랜 A, 플랜 B 했거든요. 첫 번째 플랜 A는 단기 매도. 내 목표는 일단은 파는 거니까. 근데 안 팔릴 수 있죠. 안 팔린다 라고 하면은 플랜 B가 있어야겠죠. 전세를 놔도 1억 3천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 1억 3천 받고 임대료 20만 원 가능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전세는 1억 5천 정도 하는데요. 그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1억 3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1억 3천 받고 월세 20만 원 받으면 된다 해서 현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법인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단기 매도 하지 말고 일단 한 바퀴 돌려야지 라고 또 생각했던 거예요. 대출을 혹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매각을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짓지 않을까. 두 개만 매각을 한다 그러면 내 투자금은 회수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임대만 났을 때에도 저는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은 10%가 훌쩍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해당 물건이 좋다고 생각했었고요.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 등을 했을 때에는 월 4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내가 한다 하더라도 큰 손실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물건을 접근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입찰까지 했었지만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했었지만은 스터디원들과 함께 임장을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스터디는 원래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매입을 했을 때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곳보다도 그 외적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지식까지도 전부 공유하는 모임이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유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라는 거는 정말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레버리지라 하면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실제인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서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승패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게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트렌드도 매일 바뀌는 거죠. 근데 저라고 해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매일 따라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적 레버리지거든요. 다 조용하고 있어?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모두 다 함께 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함께 공유하는 것을 저는 항상 모토로 두고 있고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에 대한 공유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30명의 우리가 인원이 있어요. 스터디 보면은 1년에 한 사람당 부동산 2개씩만 매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60건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부동산을 몇 번 매입하고 매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으면 3, 4건 밖에 못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60건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년만 배운다 그러면 180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다르겠죠. 부동산에 대한 장단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성,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고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물건을 매입을 해서 끝까지 가본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것도 경험이고요, 나쁜 것도 경험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매 공부 열심히 하고 임장도 가고 입찰도 많이 하고 명도도 하고 월세도 만들고 빌딩도 하고 하면서,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3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명예회원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명예회원이 뭐냐면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우리 관리자 역할이 돼서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공유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죠? 딱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무료야? 또 그런 생각하죠. 야, 또 강의 팔 거잖아. 지금은 강의 시간 아닙니다. 스터디죠.
비용은 강의료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정말 다 공짜냐? 그러진 않습니다. 뭘 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대관비랑 식비를 내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빌리고 하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 비용도 나중에는 우리 스터디 안에서 어떠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도 제가 채워가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레벨 스터디 저는 경험을 나눈다 생각합니다. 임장 경험, 투자 경험, 낙찰 경험은 나누고요. 혹시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바쁜 직장인인데 난 너의 스터디를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모임에서 어떤 걸 줄 수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문가적인 지식이 뭐 세무사나 뭐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얘기 나눴을 때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임에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 모임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좋은 사람들은 빨리 남겨놓고 피해주는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수업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업료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낙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낙찰 경험이 없이도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낙찰 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단 권리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책은 보고 알죠. 그게 없으면 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장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은 통해야 된다. 우리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야생같이 커가는 거예요. 보면 스스로 공부하고 얘기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내가 그동안 망설였다 하시면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레벨업 팀원들과 함께 더 좋은 투자 경험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